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입니다. 오늘 신문에 볼거리들이 좀 많더라고요. 어떤 내용들인지 들여다보겠습니다. 김권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 첫 번째로 살펴볼 이슈가요. 어찌 보면 종목들로 봤을 땐 오늘장 큰 움직임은 없는데요. 네네. 기사 내용이 너무 좋아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좀 공유하고 싶어서 네.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요. 조금 길어요, 여러분. 5천만 원어치 주세요. 면세점 점령한 따이궁입니다. 중국의 보따리상을 우리가 따이궁이라고 하죠. 이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라는 건데요. 따이궁 A씨의 한국 방문 일정을 살짝만 들여다보면요. 체류 기간 2박 3일 동안 그리고 한 달에 3-4번 정도 방문을 하고요. 올 때마다 구매 금액은 최소 2천, 많게는 5천만 원 정도를 쓸어간다고 합니다. 화장품을 그 정도로 사간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이 면세점 화장품 업체에게는 큰 돈이겠습니까? 이들의 일정을 봐도요. 롯데 면세점 갔다가 신세계 면세점 갔다가 또 강북 면세점 갔다가 계속해서 밥은 막 김밥에 라면 먹고 다니면서 면세점만 가는 거예요. 면세점 가서 계속해요. 사요. 그다음에 이 현지에 가가지고 SNS 메신저 통해서 뭐 지인이나 팔로워들에게 웃돈 얹어서 판매를 하는 게 이들의 일상이 되겠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국내 면세점 시장의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고요. 따이궁이 진화하면서 이들이 이렇게 많이 사니까 짐이 많지 않습니까? 전문 짐꾼까지 데리고 한국에 들어왔다가 돌아간다고 해요. 그리고 1인 SNS 판매들까지 늘어나면서 웨이상이라고 하던데 그들 매출도 급증하고요. 이들이 사용하는 전용 앱까지 등장하면서 실시간으로 그들이 여행사에게 받는 수수료까지 나온다고 해요. 이들이 따이궁들이 사가서 전문 웨이상들에게 넘기면 웨이상들이 그걸 팔아서 이익을 내는 건데요. 이런 중국의 웨이상 추이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넘겨볼까요? 그렇다면 이로 인해서 국내 면세점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한 20조 원 규모로 한국의 면세점 시장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중국의 의존도가 78%나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따이궁들이 오지 않으면 우리 면세점 시장이 너무나 위험해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의 하나의 말 한마디, 정책 하나에 우리가 일희일비하게 된다는 거죠. 올해 연초만 해도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된다. 네네. 뭐 이래서 따이궁에 안 오게 되면 우리 너무 걱정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뭐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영향은 조금 네, 그렇죠. 미미하고요. 이런 흐름 때문일까요? 뭐 요즘 호텔 신라에 대해서 목표가 올리는 리포트 너무 많고요. 긍정적으로 나왔죠. 네, 글로벌 텍스프리도 주가 상승 기대된다라며 긍정적인 의견들도 나와요. 이 이슈를 봤을 때 이들 네네. 종목 어떻게 보세요? 자, 그럼 면세점 이슈하면 좀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는 보기 많습니다. 실제로 숫자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입출국 데이터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면세점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에서 우리 아나운서님이 언급해 주셨던 야 너무 한쪽에 좀 집중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그리고 중국에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야 따이궁이야 너희들 세금 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작년에도 그리고 재작년에도 이러한 이슈들이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지금 현재는 숫자는 아주 잘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 관련된 주식들 뭐 호텔 신라를 가장 최우선주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신세계, 그 다음은 현대백화점 이런 식으로 순서를 두고 면세점 관련주를 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는 어떻게 보시는데요? 이 종목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것도 뭐 이건 중소형주니까 뭐 제가 언급을 안 해드렸는데 이것도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보면 필수 어떻게 보면 회사가 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주가에 대한 흐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대장은 어찌됐든 호텔 신라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이라면 나는 지금도 호텔 신라를 오늘 당장 살 수 있다 이신 거죠? 네, 이 정도 지금 최근에 이부진 이런 사장님의 조금 안 좋은 이슈가 하나 나왔었잖아요. 그런 이슈에도 주가가 그렇게 크게 뭐 떨어지지도 않고 잘 버텨줬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습니다. 2-3주 가까이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조금 체력을 좀 키우고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러면 이 정도면 주가 흐름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들여다볼게요. 제가 오프닝에서 내용을 살짝 점검을 했던 내용이에요. 바로 게임주 되겠습니다.
외자판호가 드디어 발급이 됐습니다. 한 1년 1개월 만에 중국이 처음으로 외자판호의 문을 연 거예요. 언제까지 외자판호 열릴 것만 우리가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소식이 들려오면서 외자판호 발급에 조금 노출도가 큰 업체들의 주가가 오늘 강했죠. 웹젠, 위메이드, 펄어비스, 롱투코리아 다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급등하는 종목 보면 거의 다 게임주더라고요. 그렇죠. 네. NH엔터는 뭐 공동개발 판호 얻어냈다라는 소식도 있으니까 강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괜찮을까요, 게임주 이제? 이 게임주가 무조건 괜찮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이제는 앞으로 게임주가 나올 일들을 좀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 어떻게 보면 타임테이블을 여러분들 하나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언제쯤에는 어떤 게임이 나와, 어떤 주에는 어떤 이 게임에 대한 이런 타임테이블을 만드셔서 대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게임이 하나 나오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BTS 월드라고 그래서 다음 주 이제 12일 날 BTS가 컴백을 할 거 그때 넷마블 쪽에서 이렇게 또 게임을 하나를 또 출시를 한다라는 거. 방탄소년단과 네, 관련된 그렇죠. 게임이에요? 네, BTS 월드라 해서 아예 또 거기에 오. 관련된 이런 게임이 발표가 되는 겁니다. 네. 실제적으로 거기에 어차피 보면 뭐 지분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게임주들 항상 제가 얘기를 해드렸듯이 언제 매매를 하셔야 되냐면 물론 이런 판호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뭐 오늘 뭐 음봉이 다들 대부분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치고 올라갈 때는 언제다 바로 게임이 나오기 직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임테이블을 만드시는 게 좀 더 중요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월 달에 넷마블의 그 BTS 월드가 나오니까 지금 넷마블 관심 가져도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실제로 BTS가 이번에 새로운 앨범이 나오는데 거의 8개월 만에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벌써 사전 예약만이 240만 이런 만장이 팔릴 거다라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뭐 50만 주도 팔리기가 어려운데 얘들은 사전 예약 딸랑 5일간 했습니다. 지난달 한 13일부터 한 5일간 이렇게 사전 예약을 받았는데 240만 장을 사겠다라는 이런 식의 예약이 들어와 버렸다는 거. 정말 대단하긴 한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이미 뭐 이제 빌보드에서 연속 그 앨범 2장이 2개 다 네. 넘버 1까지 올라갔는데 이번에도 1등 되면 그쪽 관련된 주식들 계속 다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엘비세미콘 이런 것들요 잘 네네. 갔잖아요. 근데 네네. 저희 애청자분의 한 분이신데 에디님이 본인이 퀴스트를 들고 있는데 퀴스트만 못 간대요. 퀴스트 같은 경우는 어떡해요? 퀴스트는 뭐 크게 뭐 지금 최근에 언급이 안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쪽 종목은 그것도 BTS 네. 관련주잖아요. 관련주라고는 얘기하는데 일본 쪽에서 그쪽에 뭐 판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막 열심히 펼쳐줬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조금 그쪽 라인들이 조금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디님 우리 좀 씁쓸하니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일단 퀴스트에 대한 답변까지 좀 들어봤고요. 다음 이슈는요. 남북 경협주에게 여쭤보려던 찰나에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DMZ 지역 비무장지대에 네. 대해서 뭐 생태나 관광지로서 가치가 있다라면서 뭐 어제부터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장 시장에서 뭐 남북 경협주가 한미 정상회담 이슈 이후에 딱 올라가고 있는 타이밍에 DMZ 관련한 종목들이 급등을 기록하더라고요. 대창스틸도 DMZ 관련한 종목으로 네. 분류되죠. 오늘 VI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기대감이 북미 협상 재진척 기대로 이어지면서 경협주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경협주가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고 있는 이 시점을 빠져나오는 기회로 삼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들어가서 잠깐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빠져나올 게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에서 워낙 많이 하락을 했다가 네. 이제 한 2, 3일 올라오기 시작하는 이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빠져나온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악의 국면은 언제였습니까? 하노이에서 야, 나 안 해 하면서 그냥 빠져나가 버릴 때가 최악이었던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어때요?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가죠? 4월 11일 날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간다. 자기는 가서 뭘 하겠다.
뭐 야 우리 협상 땅땅땅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뭘 하겠다? 가운데서 중재자 역할을 해보겠다. 야, 미국한테는 야, 이 북한이 이 정도 하면 되잖아. 이거 조금만 풀어줘. 이렇게 계속 네.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이 다음에 어떻게 보면 다시금 이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이런 것을 중재하겠다라는 생각. 어떻게 보면 다시 남북경협주 움직여줄 수 있는 이런 시점, 불씨가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관련된 주식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주식들이 어떻게 보면 매번 똑같습니다. 뭐 최종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이 불씨만으로도 주가가 다시 한번 움직여줄 수는 있다라는 거.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찌 됐든 이런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보유자분들은 일단 굳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고요. 네. 그러면 신규 진입자분들은요? 지금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들어가 것 보셔도 같아요. 될 것 같다라는 오, 생각을 네. 해봅니다. 어찌됐든 4월 11일까지는 긍정적인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거다라는. 갑자기 뭐 트럼프 대통령 아니 오지 마. 아 진짜 사이 안 좋으니까 오지 마. 이거 안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갔다 와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야 김정은 위원장 잠깐 내려와봐. 우리 내가 얘기할 말 있어. 이렇게 하면 아주 좀 그 긍정적인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긍정적인 답변 많이 주시네요. 호텔신라도 OK 사인을 받았고요. 게임주내에서도 넷마블 긍정적인 이야기 주셨죠. 남북경협주도 지금 타이밍 나쁘지 않게 본다라고 이야기 주셨어요. 4월 달 이슈가 있는 만큼 그 이슈까지는 충분히 관심을 갖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권, 경제면의 다양한 이슈들 들여다봤고요. 김권진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